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블루오션 전략 되겠습니다. 총 목차는 8개의 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분해를 해보면은 앞에 1, 2장은 블루오션에 대한 인트로, 개념 소개고, 나머지 6개의 그 장이 그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6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부터 시작을 하죠. 흔히 우리가 그 블루오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그 태양의 서커스죠. 시르크 드 솔레일이라고 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걔네가 서커스를 했었는데 다르다 그러냐.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알던 뭐 동춘 서커스나 조금 글로벌하게는 유명한 데가 뭐 링링 브로스가 있는데 좀 다르죠. 근데 기존의 업체들은 이게 분수 업체건 아니면은 뭐 링링 브로스건 다 비슷합니다. 가격, 뭐 대충 뭐 영화 보는 금액, 뭐 10,000원이나 뭐 15,000원쯤 하겠죠. 스타 고객사 다 있습니다. 군소 지역 업체는 좀 돈이 없으니까 뭐 단도로 갖다 던지더라도 뭐 수박 맞추는 거 할 거고, 뭐 링링 브로스 같으면은 뭐 스타 고객사 잘하니까 뭐 단도를 던지는데 수박이 아니라 사과, 더 작은 귤, 뭐 그런 거 하겠죠. 동물 묘기쇼 다 있습니다. 군소 지역 업체는 뭐 물개 나와서 뭐 이렇게 깨끗깨끗 거릴 거고, 링링 브로스는 뭐 돈이 많으니까 코끼리 데려다가 멋진 쇼를 보이겠죠. 그래서 스타 고객사건, 동물 묘기쇼건, 할인티켓이건 간에 어차피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경쟁하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의 서커스는 뭐가 달랐냐? 일단 가격이 기존 업체들은 뭐 10,000원, 20,000원에 따르면은 이쪽은 한 뭐 10만원, 15만원 해서 경쟁 상대가 영화 보는 극장이 아니라 무슨 뭐 오페라, 무슨 뭐 뮤지컬로 해놨죠. 그러면서 일단 스타 고객사 필요 없어. 동물 묘기쇼, 야 요즘에 무슨 그 동물 보호 추세인데 필요하겠어? 할인 티켓, 야 무슨 명품이 세일즈하는 거 봤어? 그러면서 앞에는 몇 개를 갖다가 제거했습니다. 엘리미네이트. 그 다음에 재미와 유머, 스릴 위험, 뭐 칼 던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이자 그래서 그런 뭐 스릴과 위험은 좀 낮췄죠. 리듀스. 그러면서 공연장은 아마 보신 분들 라스베가스 가서 오쇼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따만한 물에 그냥 물이 쫙 빠졌다가 쫙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특한 공연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독특하게 키웠죠. 그러면서 어떤 뭐 예술적 요소, 다양한 작품 이런 건 새로 집어넣어서 크리에이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커스를 갖다가 리인벤트, 재발명을 하는데 ERRC, 엘리미네이트, 제거했고요. 리듀스, 감소시켰고요. 레이즈, 증가시켰고, 크리에이트,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으로 갔다는 거죠. 영원히 훌륭한 기업이나 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포드의 뭐 모델 T, 그 당시 훌륭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 어려움 많이 겪었고, 결국은 어떤 순간에 한 회사가 됐건 한 사업부가 됐건 어떤 멋진 전략적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잘하게 되면 이게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게 되겠죠. 뭐 모델 T도 있고, 뭐 24년도에 GM이 그 디비전 가지고 했던 거, 80년에 CNN 뉴스 등장, 스타벅스, 사우스웨스트 항공,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블루오션이라는 게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항해 지도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들은 블루오션의 추구와 달성에 필요한 실용적 프레임워크와 분석론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크게 4개의 체계화 원칙과 2개의 실행 원칙에 대해서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그 블루오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알면 좋겠죠. 일단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하라. 위에서 시킵니다. 야, 뭐 김대리 아이디어 좀 내봐. 그 블루오션 좀 해봐. 블루오션 좀. 그러면은 아니 뭐 블루오션이라는 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블루오션을 만드냐. 그래서 아무데나 찌려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들은 한 6가지 방법으로 한번 블루오션을 탐색을 해봐라. 그러면 괜히 딴 데 가서 삽질하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다. 탐색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서 6가지 방법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대체 산업에서 바라본다. 다른 산업, 한번 컨닝하라는 얘기죠. 컨닝. 그래서
이 네트제트라고 하는 회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는 분들 참 우리 부러워합니다만 그분들도 불만이 있다 그래요. 뭐가 불만입니까? 물어보면은 비행기가 자기 원하는 시간에 뜨지 않는다는 거죠. 참 바라는 것도 많죠. 뭐 참 퍼스트 클래스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가용 비행기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가용 비행기 비싸지 않습니까? 한 뭐 600만 달러, 60억쯤 하나 봐요. 작은 것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타자니 좀 불편하고 자가용 비행기 사자니 조금 돈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콘도 미니엄에서 아이들 차용해가지고 16명이 돈 모아서 요 비행기 한 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60억은 비싸지만 한 번 4억 좀 안 되는 돈은 낼만하다. 그런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1년에 50시간은 당신 원하는 시간대. 우리도 콘도 같은 경우에 핫 시즌에 며칠, 비수기 며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 벅셔 헬스웨이에서 마음에 들어하면서 이제 인수하고 빌 게이츠랑 같이 타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했었죠. 첫 번째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 말고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뭐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산업 내에 여러 전략 집단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마이클 포터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우리 샴푸 쪽에서도 그 전략 집단 내에서 이것저것 잘하는 거 좀 조합을 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서 전 세계를 장악한 이 헬스클럽 체인 커브스 예를 들죠. 여성분들이 근데 헬스클럽 다니고 싶습니다만은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 보기 싫어서 집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운동을 하자 보면은 이거 러닝머신 같은 게 뭐 일주일만 지나면은 빨래거리로 바뀌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일단 남자 빼자, 노맨.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갈 건데 무슨 뭐 거울 필요 없어, 화장하지 마. 그래서 노맨, 노 메이크업, 노 미러 이런 포토를 이런 것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샤워 시설도 갖춰놓지 않고요. 와서 이렇게 모여서 가벼운 운동기구로 해서 저렴한 운동하고 갈 수 있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보다 70% 저렴한 기존이 $100면 여기서 $30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체인수로서 양쪽으로 가장 많은 성공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그 사업 내에서 잘하는 요소들을 좀 뽑아 가지고 결합을 좀 시켜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론은 이 구매자 체인에 있어서 제일 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그 어린이나 베이비 용품 보게 되면은 사용은 어린이가 합니다만은 돈은 아버지 지갑에서 나오고 의사결정은 엄마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근데 이게 구글이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시장은 60%고 나머지 40%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시장은 어머니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유지를 추구하는데 나머지 40%의 선물용의 시장이 있다. 선물하는 사람들은 애의 안전이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들 갖다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걸 훨씬 더 원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최종 말단에 있어서 사용자나 의사결정자들을 조금 더 본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당뇨제 치료제를 갖다가 노보편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 미국에서 있습니다만 이렇게 당뇨제 하게 되면은 마치 마약 투자 같은 거에서 이렇게 놨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제뭐 마약하는 거 아니라는 거 쓸데없는 오해를 갖다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고충은 난 모르겠고 일단 약이 좋은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은 의사가 추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썼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 최종 환자들의 페인 포인트, 아픔을 갖다 느끼고 환자들이 원하는 거 마약 느낌 안 나는 거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 상품이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대박이 났던 그런 예가 이제 세 번째 예가 되겠고요. 네 번째 예에서는 보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본다 그래서 그냥 기존 제품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를 좀 보완해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저 버스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스들이 살 때는 좀 금액이 쌌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방 부식해, 유지비용 많이 들어, 연료 소비 많이 그랬었는데 초창기가 좀 비싸더라도 좀 동체 유리섬을 사용해가지고 부식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디자인 넣고 이래가지고 좀 잘 팔리는 그런 예를 들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산업에 이 기능성과 요 감성을 갖다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감성을 넣어보고 감성을 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기능을 넣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머리 한다 그러면 푹 쉬면서 좀 감성제라 그러면은, 그래서 뭐 고급 이발에서 어깨 안마도 하고 차와 커피도 주고 모바일 관리도 하면서 1시간 기다리고 5만 원쯤 하는데, 다 빼자. 안마 빼고 모바일 관리 빼고 한 10분 기다리고 싸게 10,000원에 하자. 그래서 이 퀵 뷰티하우스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저기서의 신의 한 수는, 보통 머리 자르고 나게 되면은 머리를 안 감아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부스러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갔다가 우리 그 청소기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에어워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머리카락 갖다가 쫙 빨아들이는 저 기계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럼 뭐 머리 안 감으면 된다. 빨리 자르고 가지 뭐 해서 이 모델을 성공을 했고, 반대쪽에서는 이 세맥스, 멕시코에 있는 시멘트에서는 여기서 만든 시멘트를 갖다 어떻게 팔 것인가. 시멘트가 당연히 뭐 B2B 아니겠습니까? 근데 멕시코 IMF 맞고 나서 B2B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한번 B2C로 팔아볼까? 좀 황당한 아이디어였죠. 근데 어쨌든 멕시코에 좀 가난한 집을 보게 되면은, 가난하건 부자건 이 파티를 좀 많이 한다 합니다. 파티를. 저축별로 안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멘트를 갖다가 사기 위한 게를 갖다 만들었어요. 근데 게를 갖다 이름 멋있게 파트리모니오 호이, 뭐 내일을 위한 선물, 뭐 내일을 위한 꿈, 뭐 그러던데. 그래서 게를 든 다음에 이 게를 타게 되면 시멘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죠. 나 벽돌 만들 줄 모르는데 가르쳐 줍니다. 딴 거 뭐 돈도 필요한데 돈 꽂줍니다. 시멘트를 해서 벽돌 만들고 나서 좀 남는데, 그럼 도로 시멘트가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키울 때 아파트 이사를 가는데 저긴 옆에다가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게 되면은 방 하나에 좀 이제 가난한 가정인데 아버지, 어머니, 중간에 커튼, 중학생 된 딸 둘이 한 방에서 자요. 일어나서 이제 카튼 열고 같이 밥 먹고 불편하겠죠. 근데 저렇게 방 하나 새로 져주니까 그냥 중학생 둘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도 우리가 감성으로 팔 수가 있다. 마지막 6번째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트렌드의 변화를 한번 잘 보라 그러면서 애플의 아이튠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가 뭐 우리는 소리바다, 얘는 냅스터 그러면서 그 mp3 공짜 무료 불법 다운로드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안 돼 해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면서 다운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 다운받은 곡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나훈아 큰형님의 테스 형이 유행인데,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가 불렀다거나, 아니 뭐 제가 불렀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다운 받고 나게 되면 그제서야 아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평균 한 곡 다운 받는데 15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잡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당 인건비가 4달러냐, 4,000원이냐, 그 불법 다운 받으려고 1시간 왜 쓰냐? 차라리 그냥 돈 내고 한 곡에 1달러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반사나 쇼하는 이 모델 나오면서 더 퀄리티가 좋으니까 이 상품이 대박이 났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이게 그 전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로 인해서 음반사들이 받는 고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새로운 규제나 사회 환경상의 변화를 보고 이 잡스가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 방법론을 갖다가 먼저 숙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수치가 아닌 큰 그림에 포커스라는 것은 너무 매출, 목표, 뭐 이익 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 하나 잘 그려가지고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라는 얘기고요. 3번째, 비고객을 찾아라라는 것은 결국 고객인데 남의 고객 뺏어오게 되면은 그건 블루오션이 아닌 거죠. 그건 레드오션에 남의 고객 뺏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이 아닌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블루오션이 되는 거고, 어떤 뭐 사람들이 뭐 100명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제품 쓰던 사람이, 우리 시장에 있던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아이들 잘 내가지고 90명들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좋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규모가 너무 작을까 하는 걸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캘러웨이 빅버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골프,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골프 안 치냐고.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뭐가 제일 어렵냐? 제일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 안 맞더라. 저게 저 당시에는 뭐 200 몇씩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헤드가. 그래서 저걸 막 키워가지고 460cc까지만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쳐도 맞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골프윙을 갖다가 확 늘렸다. 그래서 기존에 골프 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 골프 안 치던 사람을 갖다가 시장 안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어떤 비고객의 고객화로 가장 큰 예를 들었죠. 이것도 한 뎁스를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크게 3종류의 이제 고객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런 제품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없네 하다가 주면은 바로 이거야 라고 오는 순투비가 있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안 쓰지 하는데, 살짝 뭐 좀 바꿔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전혀 뭐, 그런 거 고객이 안 되겠지 하는데, 희한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세 가지 예를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로서는, 요 프레타 망제라고 하는 영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의 예를 듭니다. 이렇게 생긴 데인데, 뭐 맥도날드보다 훨씬 빨라요.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서 뭐 샐러드 하나 집고 과일 하나 집고 그다음에 바로 뭐 집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지만 가서 우리 이제 주문한 다음에 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따끈따끈한 무슨 프라이가 됐건 뭐가 됐건 들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픽업이니까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건강에 위생에 관심이 많은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거 등장하니까 와 최고다 그러면서 마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몇 개 매장, 연가 얼마 판매하면서 아주 성공을 했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런 비슷한 모델은 없었지만 딱 꺼내니까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순투비, 조만간 고객을 볼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JC 데코라는 데는 5개 광고 회사입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는 광고한다 했을 때 뭐 TV나 그런 데다 해야지 5개 광고, 야 사람 바쁜데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해서 기업들한테 5개 광고 요청을 해도 하는 기업들이 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JCDecau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바쁠까 하다가 이 버스 정거장을 봤던 겁니다. 버스 정거장에서는 최소한 뭐 2, 3분, 5, 6분 기다리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뭐 옆에 신경을 쓰면 둘레둘레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 공간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시에다가 우리가 버스 정거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대신에 25년 정도 우리가 광고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주세요. 그러면 그 시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 공짜로 한다니까 그래 뭐 하세요 그러는 거고, 여기서는 25년 동안 그 공간을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게 되면서 5개 광고 회사로. 그래서 효과가 미비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이디어를 바꾸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구나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세 번째 그 JSF라고 하는 것은 제가 로키드 마틴이 만든 이제 그 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라고 하는 그 비행기인데요. 그 전에는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해군이 원하는 비행기가 다 달랐답니다. 공군 같으면은 스텔스기는 몰래 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고, 해군 같으면 뭐 바다에 있으니까 짠 바닷물, 내구성이 중요했고, 해병대 같으면 빨리 공격해야 되니까 수직 이착륙 기능이 중요해가지고 이거 비행기는 다 틀리게 갔었는데, 이 로키드 마틴사가 다 개발하니까 너무 돈 많이 들어서 이걸 묶어서 동시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볼까 했더니 그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럼 한번 뭐 해보시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오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이디어 해가지고 다들 뭐 사겠다까지 할 때까지는 아주 대단한 블루오션을 만든 거였죠. 그러다가 이 블루오션 시프트라는 책에서는 조금 이론이 진화합니다. 진화해가지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세 종류의 고객을 다 나눠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코믹 릴리프라고 하는 이 자선재단의 얘기를 갖다 꺼내죠. 1980년대 중반에 그 EBPI 그 기근 들어가지고 60만 명 정도가 아사하는 걸 보고 저 영화 감독이 이 코믹 릴리프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드 노즈 데이, 빨간 코에 날라 그래가지고 경련을 해가지고요. 3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저를 갖다가 사서 이렇게 행사를 갖다 하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저는 사서 그냥 코에 걸고 가면 돼요. 하나에 1파운드고요. 그래서 원래 런던, 영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데 전날만큼은 교복에 빨간 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 자유롭게 입고 하라고 애들 신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그 뭐 1파운드에서 뭐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저 한번 할 때마다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모이면서 지금까지 토탈 모은 게 15파운드 이상, 이거 거의 2조 원 가까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파운드 팔아가지고 이건 되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저 하나씩 사니까. 그러면서 부자들은 또 왕창 사가지고 뿌려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비고액에 고액화냐? 자, 기존의 모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한테 가서 좀 돈 달라 그러면은 부자들이 뭐 가능하면 줄 텐데 이거 내가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 그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코 1파운드짜리니까 기꺼이 내가 왕창 사서 뿌리다 있는 거고, 순투비죠. 그다음 리퓨전.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기금 쪽에서 좀 안 좋은 일들, 중간에 뭐 돈 새는 게 있어가지고 젊은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파운드 기금은 100% 다 이쪽 누굴 도우러 가는 거고, 재단 운영비는 요것을 만든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재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되네. 그럼 내 기꺼이 사지 하고 들어오고 있고, 절대 고객이 안 될 사람들, 어린이나 노숙자,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지
도움을 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1파운드 주면서 한번 사봐라. 그래서 너도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을 느껴봐라 하고 있고, 또 노숙자 같은 분들도 뭐 1파운드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고객 고객화가 오늘날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정확한 전략적 시퀀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 순서로 시퀀스를 짜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안 하게 되면 망가진다. 이 순서가 뭐냐? 구매자 효용성, 가격, 비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과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소비자가 살까? 그러면 그 다음 판단이, 그럼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원가에다가 이 붙여서 가격이 아니라 일단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가격이 얼마일까? 두 번째가 가격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가격을 달성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일까? 내가 어떻게 비용을 낮출까라고 해서 이런 플로우로 가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포드. T1 자동차가 등장하기 그 전에 이거 자동차라는 것은 그 당시 500개의 회사가 이 부자를 위한 맞춤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뒷자리에 심지어 고데기까지 있는 그런 차도 있었대요. 근데 포드는 기존에 그런 부자들의 주말 나들이용 차가 아니라 일상용 차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내구성 필요하죠. 운전 배우기 쉽게 해야겠죠. 사람들이 저거 괜찮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가격. 처음에 부자용 차는 당시에 1,500달러였고 마차는 400달러였대요. 그러면 뭐 저 부자에는 못 사니까. 그래서 포드는 일단 제일 처음에는 850달러, 나중에는 290달러. 마차가 더 싸요. 그러면 야, 과연 저 비용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유명한 혁신적 조립 라인. 그래서 기존의 부자용 차들은 숙련공이 수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반 노동자들이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생산 기간이 21일에서 4일로 단축, 노동 시간이 60% 감소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퀀스가 먼저 아주 괜찮은 효용성이 나와야 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가격. 그래서 가격부터 꽝이면 다시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성과 가격까지 되는데 비용 안 나온다? 꽝이다? 다시 생각하자 해서 요걸 순서로 나가야 이게 결론적으로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블루오션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는 조직 관련된 얘기인데, 조직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그 전략 시장에서 내가 이 조직상의 장애가, 여기서는 이제 뉴욕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빌 브렌튼의 그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뉴욕은 완전히 뭐 범죄 속을 뭐 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청장이 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문제 많습니다. 지하철 문제 많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경찰 소장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냐?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지하철을 타요. 그러니까 뭐 갱들 어린이들 막 판치고 있죠. 알코올 중독자에 막 그냥 협박하듯이 구걸해서 이거 봐라. 이게 뭐가 안전하냐? 그래서 이렇게 경찰 소장들이 뭐 당신 봤냐? 근데 우리가 지금 자원이 없다. 자원이.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핫스팟과 콜드스팟. 왜 모든 지하철역에 경찰관을 동등하게 놓냐? 좀 범죄 많은 데다가는 많이, 안 하는 데다가는 적게. 그 다음에 마약 거래 단속을 왜 주중에 하냐? 다 주말에 거래하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장애가 이거 뭐 해봐야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는 3만 6천 명의 정제 경찰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보스들인 76개의 경찰서장, 이 사람들만 직접 관리를 하면서 격주를 활동 보고서 내시오. 그래가지고 투명 경영, 어항처럼 투명 경영을 하고 관할 지역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책임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하게 되면은 혁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볼지,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이득 볼 사람을 갖다 철저히 소천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손해 볼 사람은 어차피 전 내 편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악마로 해서 접근한다는 게 어떤 이제 전략 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 상을 뛰어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블루오션 따른 차트가 그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장을 전략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절차로 가야 나중에 전략 시장 시에 사바트 협조를 얻을 수 있지. 만약 저공정한 절차가 위반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불신과 분노가 생겨서 아마 좋은 전략도 안 하려고 한다 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하는 6가지 방법, 비고객을 찾는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정확한 전략 시퀀스, 구매자 효용성, 가격, 그 다음에 비용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